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우리 둘째 딸 헬렌이 눌러줬습니다. 자, 1월 11일 월요일 지금은 7시 8분입니다. 저녁. 오늘 지금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주식은 삼성 SDI 2차 전지 수혜주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0년치를 보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해서 어지러지를 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73만원, 최고가는 77만 3천원이니까 거의 최고가에 근접해 있죠. 전형현 대표이사가 있고요. 1970년 1월 20일 날 삼성 NEC 주식회사로 시작해서 1979년 2월 27일 상장했고요. 1999년에 이름을 삼성 SDI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형전지, 중대형전지를 하는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 전자재료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2018년에 9조 1583억, 19년에 10조 974억, 2000년 11조 5,858억, 그래서 9조, 10조, 11조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150억, 4,621억, 7,481억 꾸준히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18에서 19년도엔 좀 줄었었네요. 그래서 7.81%, 4.58%, 6.46% 이렇게 돼 있고, 그 부채 비율은 58.28, 56.81로 극도로 안정돼 있는 상태죠. 100이 좀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50대면 뭐 환상적인 거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외에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삼성 SDI는 한마디로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서 조금 뭐 조정 받을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2차 전지하고 ESS 시장이 너무 성장성이 큰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나마 뭐 이렇게 사이클이라도 타는데 이거는 뭐 사이클도 안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는 계속 갑니다.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해서 이건 뭐 그냥 10년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1년만 형식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체크하셔서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데, 혹시 중간에 또 사람 일이란 건 모르니까 뭐 팔아야 되는 어떤 급작스러운 이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삼성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발렌바리 가문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 뜯어 고치고 또 문화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꾸면 오히려 삼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삼성같이 초인류 기업에서 완전 더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가려면 그냥 좀 변신하는 건 아니고 완전히 뜯어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뜯어 바꾸는 게 내부적인 요인만으로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강한 동인이 있을 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아닙니까? 위기와 기회는 한꺼번에 온다는 거. 그래서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 우리나라의 불세출의 경영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하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70대 나이에 사실 반도체 사업에 새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모한 일이라고 다들 말렸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그 뭐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차관을 빌려야 되기
위해서 막 이제 미국도 갔다가 뭐 독일도 갔다가 막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돌아다니는데 미국에 1960년대인가 가서 미국이 왜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본인이 느낀 바를 쓰는데 와 진짜 어제 썼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렇게 과연 사물을 보는 그 통찰력, 인투이션이 이병철 회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이병철 회장이 70대의 나이에 세계 역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70대의 나이에 그룹의 존망을 흔들지도 모르는 대규모 투자가 감행돼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게 세계 그 역사상에도 거의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병철 회장은 듣는 거를 굉장히 즐겼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각계각층 어떤 신사업을 뛰어들기 전에 듣고 그냥 묵묵히 경청을 했다고 그래요. 경청하면서 나름대로 다 걸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틀리다 맞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묵묵하게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반도체에 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근데 그 특히 일본 쪽에 굉장히 친한 이제 분이 많은데 마쓰시다를 창업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다음에 혼다 그룹을 창업했던 혼다 소이치 그다음에 교세라 그룹을 창업했던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자리 파산 직전 갔다가 자를 다시 회생시킨 그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하는 거라면 언제든지 찬성했는데 이번만큼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사업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경제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일본도 지금 미국의 경제성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한국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포기해라 이랬는데 이병철 회장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려오는데 사실 일본에선 돈을 빌려줄 때 목적이 당연히 이건 실패할 거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먹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게 과연 성공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이병철 회장이 나름대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를 상당히 했지만 우리나라 아이 쟤들이 과연 하겠어? 그리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이 그렇게 일본을 견제할 정도의 전망이 밝은 산업이라고 하면 얼마나 도대체 전망이 밝길래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대규모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손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감하게 대규모 투자는 그냥 일본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걷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막 저지르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우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와 손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반도체 사업을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건희 회장을 나름대로 후계자로 굳히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도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뜻을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 아버님 저는 반도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의 마음속에 확정을 줬다 그래요. 이놈이 어찌됐든 이렇게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 아들 중에서 그 셋째 아들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삼성그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물론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을 물려받아서 물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비난도 좀 있지만 어찌됐든 삼성을 이렇게 초인류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 것만큼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아직까지 경영 능력이 확실히 검증받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 행보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 어쨌든 주식 갑니다. 단기간 조정 받더라도 여러분 개의치 말고 그냥 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엉클션의 여행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러 닥터스 오피스 병원에 갔죠. 발진이 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How long have you had the rash? 이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How long have you had the rash?
어제부터요. Since yesterday. 제 생각엔 알러지 반응인 것 같네요. I think you are having an allergic reaction. 정말요? Really? 걱정 마세요. Don't worry. You should be fine in a few days. 처방전을 써드릴게요. Let me write your prescription. 처방전을 pr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약에 알러지가 있으세요?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am. 그래서 부정을 항상 앞쪽에 먼저 갑니다. I think I'm not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I don't think I am 이렇게 하죠. 좋아요. 하루 3번 알약을 드시고 몸에 연고를 바르세요. Good. Take pill 3 times a day and apply this ointment on your body.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I will. Thanks a lot. 빠른 쾌유를 빌게요. Hope you get well soon.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future be going to네요. Are you going to eat soon? Yes, I'm going to eat some bread soon. No, I'm too full to eat now. Are you going to drink? Yes, I'm going to drink some beer. No, I need to drive. Are you going to cook something? Yes, I'm going to cook ramen soon. No, I'm too busy to cook.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책 소개는 우리 한 끼 식사 행복 서울의 소문난 인생 맛집 165곳 김석동이 전하는 노포의 맛 이 책 지금 소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냉면을 쭉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 메밀국수인데 오늘 판 메밀국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집은 광화문 미진입니다. 한국형 판 메밀국수의 원조고 진하고 달짝지근한 육수에 푹 담가 먹는 메밀면의 소박한 맛.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중구 19번지네요. 냉모밀, 온메밀, 비빔메밀 9,000원, 메밀전병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 1가 르미에르 종로타운 1층에 자리 잡은 메밀국수집. 1954년 와 오래됐네요. 개업한 집으로 우리나라 판 메밀국수의 살아있는 역사다. 개업 연도와 전화번호가 같다. 그러네요. 전화번호가 02734-1954인데 1954네요. 필자가 학창시절부터 다니던 가게인데 피막골 인근에 오래 영업하다 재개발로 이것으로 이전했다. 대표 메뉴는 메밀밭에 메밀면을 얹어주는 판메밀이다. 1인분으로 2판이 정량이나 3판 시킬 수도 있다. 한 주적 가장 매운은 육수는 14가지 재료가 들어가 진하고 감칠맛이 나며 약간 단맛도 난다. 육수에 간 무와 파를 넣어 면을 찢거나 말아 먹는데 일본식 찌유보다 훨씬 덜 짜서 육수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부드럽고 쫄깃한 메밀면 또한 건조한 느낌의 일본식 소바보다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창업자가 1980년에 작고했고 창업자이자 친지이자 당시 북창동에서 일식집을 하던 현재 사장이 1978년 인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화문 미진하고 여기 사진으로 좀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삼성 SDI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병철 회장의 일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끼 식사의 행복, 그다음에 간단한 영어 회화 표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식사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